5-2 1적 10의 5-2의 정식 공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그리고 먼저 신선지경을 이루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도 육신을 갖고 살러 와도 태역해서는 육신을 안 갖고 살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육신을 갖고 살러 와도 밑에처럼 지전세계처럼 육신을 갖고 살아요. 정을 만들어내 정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부법도 이미 알고 있고 그 세계 자체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정식 공부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성계라 밟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배워요. 어려서는 더 금방 배워요. 성계과정.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이 제한도 많고 한데 나름대로 이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보고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고 그런 욕망이 아직 있잖아요. 정오계가 이제 좌성지제라고 하는데 좌성지제가 뭐냐면 실제로 그런데 신선이 됐어도요 사리소욕이 아직 심합니다. 3계에서 사고 많이 칩니다. 4계는 좀 낮이고 정오계쯤 되면 큰 사고 안 쳐요. 욕심이 저의 제어가 돼요. 그때는 남 해치지 않고 하는 소소한 바람이라고 할까. 공부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은 다수를 위한 일을 해. 딱 개인 혼자만 위한 일을 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그런 건데 정오계는 아직도 소소한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아직은 조금 추구를 하는 거야.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제어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제어가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걸 못 이겨내고 아직도 못 이겨내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계는 아직도 많이 사고치고 정사계도 조금 치고 정오계는 그게 제어가 돼. 그래서 정오계부터는 좌성지제라고 선인들 선배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뭐 안 봐도 뻔히 그렇겠죠? 이미 훨씬 높으신 분들이 수십만 년,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는 시인들께서도 그렇고 써놓으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저희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겠죠. 영원히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기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은 영원히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맞고요. 되게 맞아요.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내 욕심 차린 게 더 좋아서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린애들 왜 땡깡 부리는 것처럼 되도 않는 욕심 부려서 막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3살 배기 어린애들 막 발동동 구르고 안 된다는 거 너 그럼 나쁜 거야? 말 안 듣고 그런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어쨌든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나마 만물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 많이 커온 거예요. 그리고 상천에 가면 봉구 스님께서 말하셨지만 가면 별의별 형태의 신선들이 다 있대요. 그렇죠? 요런 우리 같은 만물이 꼭 우리 같은 만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성도 다 구조가 다르고 다 달라서 그 형태에 맞는 생명체가 있어요. 저희는 수성형 몸이 60%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성 생명체 물이 많은 물옥성에서 저희가 발전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고 목성이 꼭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무 형태 예를 들면 지금 나무 형태 꼭 사람 이런 모습이어야만이 뛰어난 건 아니야. 뛰어나던 뭐 영혼이 뛰어나야 뛰어난 거죠. 별별 형태의 신선이고 거기서도 예를 들면 정차 나무처럼 이런 벌레도 있고 곤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도 여기는 우리가 곤충 작으니까 곤충이라고 하지만 몇십 미터 되듯이 곤충이 몇십 미터 공룡처럼 예를 들면 그걸로 살다가 정신공업을 배워서 공부를 하면 여우선 너구리선 있다고 하죠? 말에도 있죠? 있는 거예요. 다 따르게 가면 별별 형태, 기괴한 형태의 모양을 가진 상천에 가면 그런 신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수스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별 희한하게 생겼는데 고수야. 계제가 훨씬 높으신 거야. 당연히 성품도 높으셔요. 욕심 없고 생긴 것만 그렇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얕을 때는 그런 구분도 얕을 공부가 정신이 좀 얕을 때만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공부가 얕으면 그것도 계급 차이가 있으니까 막 가면 3, 4개 아직 살이 사용 많고 지역 못한다고 했죠. 신선하게 가면 그런 거예요. 거기도 상천에 가면 지상천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구리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기급이 얕으면 그 사람들이 그 너구리 신선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못 알아서 그랬죠. 습성도 틀리죠. 하는 습관이 달려서 그냥 너구리 짓을 본능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왜? 몸에 배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짐승이지만 영혼이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습성이 나면서 그 짓을 하고 냄새도 그런 냄새가 나 입에서 몸에서. 상천이 원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알땡이 어쩔 수 없다 거쳐가는 과정이야. 아직 작아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한다. 이런 걸 당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봉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그거 넘어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이제 배워서 신선이 돼야 되고, 신선이 되면 이제 지상천에 먼저 가서 거기서 공부를 더 하고, 그러고 더 하고 가는지 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가서 지상천에도 가서 바로 가서 지도 임무도 해가면서 공부를 더 해가면서, 아니면 아예 여기서 전문 수련이 되는 것처럼 전문 수련 신선이 돼서 지상천에서도 지상 임무, 만물을 기르고 호풍 하나에서 만물을 기르고 하는 임무를 받지 않고 가출해서 가정에서 벗어나서 전문 수련만 하잖아요. 산에 가서 학교니까 산이 학교예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올라가겠죠, 기대가. 당연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 태극기로 가야 되는 건데, 다음 태극기가 예를 들면 12세계가 준비하는 세계 지상천, 11, 12, 13의 태극기인 거예요. 태극기 중에서도 차원이 3개가 있는데 태극기도 그 중에서 가장 아래 차원이야. 태극기도 계제가 많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독에 가면 신의의 단계, 무국계, 거기에 신의의 단계, 거기도 또 계제가 쭉 있으니까 48단까지 있다고 해요. 정국계가 대성인인데, 정국계, 지금 인간의 육신은 9개 이상을 못한대요. 육신을 바꿔야 돼. 더 큰 육신으로. 정사계라고 했죠, 5m가. 4계부터 5계, 6계 올라가서 그분들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육신을 더 큰 걸로 바꿔갖고 오고. 그런 게 쭉 태극계도 층층이 구분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는 다른 형태를 갖고 가는 태극계가 또 있겠죠. 무수하게 많죠. 우주에 별이 무수하게 많듯이, 1세계가 무지막지하게 많듯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한 우리 세상 태극기도 이렇게 구분이 있어서 키가 다르신 거예요. 네, 정을 만들어내서 또 신의 단계까지 가면 그거 안 그러죠. 거기도 모르니까 일단 태극계에서는 육신을 받아서 생활하셔. 전기를 흡수해서 신선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봉은수 선생님께서. 전기를 흡수해, 대자연 전기를 흡수해서 신선 생물이 태어나십니다. 태극기 계속 그런 거야. 신인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어. 신인들은 전기를 흡수하지 않으실지 어쩌지 몰라. 그거는 태극기에서 만들어낸, 예를 들면 더 위의 차원의 지차원의 무슨 더 높은 길을 흡수하셔야 되는지도 몰라.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처음 하다. 그래서 정차원계 태극기에도 육신들을 가지고 하신다. 지금 우리가 우주에도 지금 우주선 나가서 봤다고 하는 거, 그것도 가짜일 것 같고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태극기 있거든요. 수성, 목성, 금성. 지금 안 보이고 없다고 알고 있죠, 우리는. 진짜가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로켓으로는 못 가. 지금 벗어나도 우주를 못 가거든요. 무중력이니까, 우주는. 갔다 그러면 사실 다 보이죠. 뭐 탐사선 로켓이죠.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 요 동을 못 벗어났어요. 우리 밑에 지저 태극계, 지저 세계 있잖아. 그 지저 세계 상천 소속 아니죠. 태극계는 상천 소속인데 지저 세계는 뭐예요? 정차원계 소속이죠. 땅속에서 우리가 육신 갖고 땅속에 조그만 세상이죠. 정차원계예요. 거기는 우리 동쪽에 있어요. 거기도 정차원계 소속이에요. 상천 소속 아니에요. 진짜 지구는 그래요. 제가 벗어 올라가면서 봤어요. 지구예요. 이런 게 맞아요. 응? 맞아요. 맞는데 크기는 이렇게 지름이 13,000km, 반지름이 6,500km 좀 대략 13,000 몇백 km라고 이제 언뜻 그렇게 배웠는데, 배우기는 지구과학이란 거에서 그러니까 아니고, 그건 우리 지저세계 평평한 땅의 지름이 13,000이고 둘레가 4km고 거고요. 평평해요. 어딘가 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별 없이 초만 혼자 있지 않잖아요. 어느 큰 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구인 거고, 진짜 지구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똑같아요. 파래요. 물의 혹성이라. 우리가 물의 혹성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땅도 물이 많잖아요. 60% 이상이 땅이 아니고 물이죠. 진짜 상천에서 봤을 때는 그게 비닐하우스만 한 거야. 비닐하우스.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모판 만드는 비닐하우스 있죠. 그 세상이 그만한 거야. 그 세상이 비닐하우스만 한 거야. 우리 세상이 비닐하우스 무지하게 작죠.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상천은 진짜 지구는 우리 세상 요게 비닐하우스만 한 거에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해서 해야 되겠죠.